오늘은 조금 좀 자극적일 수 있는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비싼 전세 살지 마세요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32살이 된 지금 한 가지는 확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제가 신혼 초기에 했던 가장 큰 사치는 명품백도 아니고 외제차도 아니고 바로 비싼 전세였습니다. 오늘은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서울 30평대 아파트를 떠나 경기도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저처럼 어린 자녀가 있고 자산을 빠르게 키우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는 결혼을 하고 서울 중심지에 30평대 아파트로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누가 와도 놀러 와도 좋고 출퇴근도 편하고 무엇보다 와, 나도 서울에 이런 집에 사는구나 라는 만족감이 있었어요. 근데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사람은 남과 비교하게 되죠. 좋은 동네, 좋은 아파트, 좋은 환경. 내가 이 집을 소유한 것도 아닌데? 근데 그 안에서 느끼는 만족감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매라면 집값 상승이라도 기대할 수 있죠. 근데 전세는 다르죠? 내 돈 수억 원이 집안에 묶여 있는데 그 돈이 나를 위해 일하지는 않아요. 그냥 집주인을 위해 쉬고 있는 돈이죠. 예전에는 금리가 낮았어요. 전세가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전세대출 이자도 많이 올랐고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의 종류도 많아졌어요. 미국 ETF, 국내 ETF, 채권, 적금, MMF 등 돈이 일할 수 있는 곳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근데 전세금은 그냥 집안에 묶여 있죠. 게다가 인플레이션까지 생각하면 더 심각해져요. 오늘의 5억과 10년 뒤의 5억은 가치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전세금은 그대로니까요. 제가 최근에 계산을 좀 해봤어요. 만약에 전세 차익으로 생기는 5억을 투자한다면 어떨까? QQQ의 장기 평균 수익률은 대략 연 12%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0년 뒤면 그 5억이 얼마가 될까요? 약 15억 5천만 원입니다. 원금 5억이 10억 이상 불어난 거죠. 물론 이건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가정이고 미래의 수익률은 누구도 알 수 없죠.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성이에요. 돈이 일하는 곳에 있느냐 아니면 그냥 묶여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전세는 소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돌려받으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전세는 소비가 아니라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기회비용은 존재해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볼게요. 매년 2천만 원짜리 명품백을 산다면 사람들은 사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5억, 10억을 전세에 묶어두는 건 사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는 매년 수천만 원의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월세를 살아라. 무조건 전세를 버려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특히 자녀가 크고 학군이 중요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직장 위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희 아기는 아직 17개월로 어려요. 친구 관계도 깊게 형성되기 전이에요. 어쩌면 지금이 가장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정을 내렸어요. 서울을 떠나기로요. 사실 처음에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제가 원하는 건 서울이 아니라 경제적 자유였습니다. 서울에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돈 때문에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삶,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삶, 그게 제 목표였어요.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보입니다. 실제로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GTX 같은 교통 인프라가 확대되면서 굳이 서울이어야 하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서울 접근성이 절대적이었다면 이제는 삶의 질과 자산 증식 사이에 균형을 고민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공원, 산책로, 육아환경, 주차환경 같은 요소들이 생각보다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주더라고요. 신기한 건요, 저는 지금 집보다 오히려 이사갈 집이 더 기대가 돼요. 지금 집은 서울 중심지에 있지만 주변에 자연도 부족하고 아이와 뛰어놀 공간도 많지 않거든요. 반면 이사 가려고 하는 곳은 공원이 있고 산책하기도 좋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에요. 평수도 비슷합니다. 삶의 질은 크게 떨어지지 않는데 자산은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는 아직 공격적으로 자산을 늘려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제 목표는 50억입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큰 목표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세요.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40대가 되기 전에,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최대한 자산을 키워놓고 싶습니다. 그 이유에는 돈보다 아이의 환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좋은 학군, 안전적인 거주 환경, 오랫동안 살 집. 그때는 지금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집은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수단이 아니라 내 삶을 지지해주는 도구라고요. 그리고 그 도구에 너무 많은 돈을 묶어두는 것은 과연 맞는 선택일지 계속 질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답은 아니에요. 다만 저희 가족의 선택일 뿐이에요. 하지만 혹시 여러분들도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욕망과 경제적 자유를 향한 목표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신다면 한 번쯤 내 돈은 지금 어디에 묶여 있는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32살인 지금 조금 늦었지만 깨달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0년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 채널에서 계속 기록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 전세를 유지할까요? 아니면 차익을 투자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이어 가족이었어요. 구독해주세요.